런던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시작되었다. 버킹엄 궁전 앞의 깃발은 바람에 따라 느리게 흔들렸고 근위병의 교대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이곳은 여전히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질서와 전통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궁전 내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왕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시선은 유난히 짧았고 대화는 필요 이상으로 절제되어 있었다. 마치 모두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으려는 듯한 분위기였다. 왕실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로서 나는 이런 기류를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혹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뒤에만 나타나는 특유의 정적. 그것은 공식 발표 이전에 항상 먼저 감지되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날 그 신호는 유난히도 무거웠다. 왕실의 일정표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공개되어 있었지만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비공식 일정은 조용히 수정되고 있었다. 몇몇 만남은 이유 없이 연기되었고 의료진의 출입이 평소보다 잦아졌다는 이야기가 은밀히 흘러나왔다. 찰스 국왕의 이름은 공식적인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의 이름이 사라질 때 그것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왕실 소식통들은 국왕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짧은 문장만을 반복했지만 그 표현 속에는 설명되지 않은 여백이 너무도 많았다. 그 여백을 채우기 시작한 것은 소문이었다. 소문은 늘 그렇듯 궁전 밖에서부터 번져나왔다. 의료진의 전문 분야, 호출된 병원의 이름, 그리고 진단이라는 단어가 낮은 목소리로 오르내렸다. 아직 누구도 병명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암묵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왕실 기자단 사이에서는 기사 초안이 조심스럽게 준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장도 아직 세상에 나갈 수 없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왕실 보도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평소라면 국왕의 곁을 지켰어야 할 인물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왕비의 일정은 공개된 목록에서 조용히 사라졌고 그녀의 수행원 일부가 급히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왕실에서 부부의 일정은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함부로 변경되지 않는다. 특히 국왕의 건강 문제가 거론되는 시점이라면 더욱 그렇다. 궁전 내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공식 브리핑에서도 비공식 질의응답에서도 이 공백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회피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이 수많은 해석을 낳았다. 왕실은 언제나 말보다 침묵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 그리고 이 침묵은 단순한 배려나 우연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조직적이었다. 왕실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특정 인물들이 전면에서 사라지거나 반대로 갑작스럽게 전면에 등장하곤 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체제의 생존을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그날 아침의 분위기는 분명 그러한 역사적 장면들과 닮아 있었다. 무언가가 이미 결정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결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날 것인가 뿐인 듯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궁전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공간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고 기자들의 질문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되었다. 그러나 왕실 대변인의 답변은 여전히 간결했고 모든 문장은 신중하게 다듬어진 표현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적절한 시점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그날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불안을 낳은 말이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해진 것은 하나였다. 단순한 건강 문제 이상의 사건이 왕실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국왕의 상태, 왕비의 부재, 그리고 궁전 전반에 퍼진 통제된 침묵.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따로 보면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함께 놓고 보면 그 조합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왕실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왕실은 늘 변화에 저항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에 가장 민감한 조직 중 하나다. 특히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의 건강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으로 확장된다. 그날 아침의 분위기는 아직 아무것도 공식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확장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한 인물의 존재와 부재가 동시에 이야기되고 있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서두가 아니다. 이는 이후 전개될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며 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왕실 가십이 아닌지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왕실의 오랜 규칙과 인간적인 갈등, 그리고 권력의 냉정한 논리가 조용히 충돌하고 있었다. 제1장은 바로 이 순간에서 멈춘다. 아직 아무것도 선언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왕실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분명히 들리고 있었다. 왕실에서 부재는 단순히 자리에 없다는 뜻이 아니다. 특히 왕비의 부재는 언제나 질문을 동반한다. 왜 그 자리에 없는가?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가? 그리고 그 부재가 누구에게 유리한가? 제1장에서 감지된 이상한 침묵이 궁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면 제2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또렷하게 보이는 빈자리였다. 평소라면 국왕의 건강 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왕비는 가장 먼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왕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상징적 장면이기 때문이다. 왕비의 존재는 국왕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시에 왕실 체제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그 시점에서 왕비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설명되기 어려웠다. 궁전 내부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오갔다. 일부는 왕비가 의도적으로 전면에서 물러났다고 분석했다. 감정적인 동요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전략적 후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훨씬 냉정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통보였다는 관점이다. 왕실에서 통보는 곧 권력의 방향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결정을 내렸고 누군가는 그 결정을 따랐다는 뜻이다. 왕실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장면은 쉽게 오해된다. 공식적으로 왕비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여론과 내부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왕의 판단력이 의심받는 순간 왕비의 발언과 행동은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왕비가 모습을 감춘다는 것은 그녀의 영향력이 잠시 차단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과정은 공개적인 충돌 없이 진행된다. 왕실은 언제나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한다. 일정표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사진이 공개되지 않으며 언론 브리핑에서 언급되지 않는 방식으로 배제가 이루어진다. 이는 과거에도 반복되어 온 왕실 특유의 방식이다. 소란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대중이 알아차렸을 때쯤이면 이미 내부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왕비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낳았다. 누가 그녀를 대신하고 있는가? 흥미롭게도 그 자리는 누구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이는 더욱 이례적인 선택이었다. 보통 왕비가 전면에서 물러날 경우 다른 왕실 인물이 그 공백을 메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보완 장치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의도적인 공백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공백은 때로 존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왕실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실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감정과 상징을 담당하던 인물들이 한 발 뒤로 물러나고 행정과 절차를 담당하는 인물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적인 요소보다
체제의 안정이 우선시되는 순간 왕실은 냉정한 조직으로 변모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인물이 바로 왕비다. 여론 또한 미묘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일부는 왕비의 침묵을 배려와 충성의 표현으로 해석했지만 다른 일부는 책임 회피 혹은 내부 갈등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왕실은 이러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 때로는 명확한 설명보다 모호함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해석이 분산될수록 핵심 질문은 흐려진다. 그러나 기자의 시선으로 볼 때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통제였다. 정보의 통제, 인물의 통제, 그리고 감정의 통제. 왕비는 이 통제 구조 속에서 잠시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질문을 낳고 그 질문이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왕비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못했는가다. 그녀는 설명하지 못했고 등장하지 못했으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체계적인 결과였다. 왕실에서 이런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가깝다. 제2장은 이 지점에서 독자에게 하나의 인식을 남긴다. 왕실의 위기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사건보다 보이지 않는 배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왕비의 빈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공식적으로 말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부재가 국왕의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진단이 왕실 내부 결정에 어떤 속도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게 된다.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결코 공식 회의실에서만 내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중대한 판단은 기록되지 않는 공간, 공식 명칭조차 없는 회의 속에서 형성된다. 국왕의 진단이 내부적으로 공유된 이후 바로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일정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고 대변인의 발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실제 권력의 흐름은 눈에 띄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왕실 내부에는 오래전부터 비공식 자문그룹이 존재해왔다. 이들은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왕의 건강이나 통치 능력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소집되는 인물들이다. 전직 고위 관료, 왕실 법률 자문, 그리고 정치적 파장을 계산하는 전문가들. 이들의 역할은 단 하나다. 지금의 상황이 체제를 위협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질문이 유난히 무겁게 던져졌다. 국왕의 상태는 단순히 의료적 문제로만 다뤄지지 않았다. 왕실에서 질병은 언제나 정치적 변수다. 치료 가능성, 회복 속도, 대중인식, 그리고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왕실은 안정감을 잃는다. 그리고 안정감이 흔들리는 순간 내부에서는 책임 소재와 역할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이 논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동반자의 역할이다. 국왕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그 빈자리를 상징적으로 메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곧바로 정치적 계산으로 이어진다. 그 인물이 대중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과거 발언이나 행동이 현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냉정하게 평가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왕비의 이름은 조심스럽게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들려온 정황이다. 왕비는 강한 개성과 분명한 이미지를 지닌 인물이다. 평소라면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했겠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 강함이 오히려 변수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왕실은 지금 감정이 아닌 예측 가능성을 원하고 있었다.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왕실의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논의가 길어질수록 정보는 새어나가고 통제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선택은 단순화된다. 가장 안전한 시나리오,
가장 적은 질문을 낳는 인물 배치, 그리고 가장 익숙한 질서로의 회귀.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보호받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밀려난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한 선이 그어지는 순간이다. 이러한 결정은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계산이다. 왕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정의해왔다. 그 정의가 옳든 틀리든 위기의 순간에 왕실은 인간적인 관계보다 체제의 지속성을 우선시한다. 국왕의 진단이 단순한 의료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 문서처럼 다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극도의 비밀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기록은 최소화되었고 의사소통은 대면으로만 이루어졌다. 전자기록은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훗날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다. 왕실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잘못된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이 공식 문서로 남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왕실의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된다. 안정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문장의 이면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모든 것은 통제되고 있다. 그리고 통제의 대상에는 정보뿐 아니라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누가 전면에 설 수 있는지, 누가 뒤로 물러나야 하는지는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된 상태였다. 제4장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회의실을 조명한다. 왕실의 위기는 언제나 조용히 관리되며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발표보다 훨씬 앞서 내려진다. 국왕의 진단은 촉매였을 뿐, 그 이후의 움직임은 왕실이 수백 년간 반복해온 생존 전략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리고 이 전략 속에서 개인의 위치는 언제든 재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외부 세계, 즉 언론과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왜 특정 표현과 타이밍이 선택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왕실의 위기는 언제나 두 개의 무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하나는 궁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결정의 무대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세계를 향해 연출되는 메시지의 무대다. 제4장에서 내려진 판단이 내부적으로 정리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언제나 동일하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끝까지 말하지 않을 것인가. 이 선택은 사건의 본질만큼이나 중요하다. 왕실 대변인의 첫 공식 발언은 유난히 짧았다. 국왕의 상태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의 정보만 담고 있었고, 감정적인 표현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치료 중, 전문 의료진, 안정적인 경과와 같은 단어들은 안심을 주기 위해 반복되었지만 그 문장 어디에도 구체적인 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의도된 전략이다. 전망을 제시하는 순간 왕실은 그 전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고 질문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왕비의 부재로 향했다. 그러나 왕실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다른 정보로 공간을 채웠다. 국왕의 과거 일정, 최근의 공식 활동,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 이는 관심의 초점을 이동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방식이다. 핵심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부 언론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된 배경 설명이었다. 공식 브리핑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특정 기자들에게는 왕비가 개인적인 이유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표현이 전달되었다. 이는 기사에 직접 인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정보였다. 왕실은 언제나 언론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 영향력이 큰 몇몇 창구를 통해 전체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메시지 관리의 핵심은 모호함이다. 모호함은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비판을 어렵게 만든다. 명확한 주장이 없기 때문에 반박도 어렵다. 왕실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말해진 문장보다 말해지지 않은 문장의 수가 훨씬 많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언제나 대중의 추측이다. 대중의 반응은 빠르게 갈라졌다.
일부는 왕실의 절제된 태도를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일부는 지나친 은폐로 인식했다. 그러나 왕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분열은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였다. 여론이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될 때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힘으로 변할 수 있다. 의견이 나뉘어 있을수록 왕실은 시간을 벌 수 있다. 시간은 왕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식고 관심은 다른 이슈로 이동한다. 그래서 발표의 타이밍은 언제나 계산되어 있다. 너무 빠르면 질문이 쏟아지고 너무 늦으면 의심이 증폭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국왕의 상태에 대한 추가 설명은 언론의 관심이 정점에 달했을 때가 아니라 조금 지나간 뒤에야 나왔다. 이는 관심의 곡선을 의도적으로 완만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 시점에서도 왕비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다. 왕실은 특정 인물을 방어할 때보다 잠시 사라지게 할 때 더 많은 힘을 사용한다. 방어는 논쟁을 낳지만 부재는 서서히 잊히게 만든다. 이 전략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용되었고 대체로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설계는 한계를 지닌다. 메시지가 지나치게 정제될수록 현실과의 간극은 커진다. 그리고 그 간극은 언젠가 질문으로 돌아온다. 지금은 조용할지 모르지만 기록은 남는다. 어떤 말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두 기록된다. 왕실의 언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제5장은 바로 이 지점을 보여준다. 위기 속에서 왕실은 말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그러나 그 선택은 동시에 새로운 해석과 의심을 만들어낸다. 말해진 것과 말해지지 않은 것 사이의 간극. 그 공간에서 이야기는 계속해서 자라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메시지 전략이 왕실 내부 인물들에게 어떤 압박과 균열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개인의 선택과 충돌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왕실의 위기 대응 전략은 언제나 체제 중심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그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필요하다. 내부 인물들이 그 전략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5장에서 살펴본 메시지 통제가 외부를 향한 설계였다면 그 이면에서는 내부 인물들에게 침묵과 절제를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동하고 있었다. 왕실 내부에서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의 감정 표현이나 독자적인 행동이 불안 요소로 간주된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일정이 사라지고 조언이 전달되며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반복된다. 이 문장은 사실상 행동 금지에 가깝다. 그리고 이 금지는 말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느끼지 않는 것까지 요구하는 듯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인물은 언제나 중심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들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적게 말해야 한다. 국왕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들여다본 사람들일수록 침묵의 무게는 더 무겁다. 그 침묵은 충성의 증명이자 동시에 개인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왕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에게 요구된 것은 단순한 외부 활동의 중단이 아니었다. 감정의 표현, 입장의 표명, 심지어는 보이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다. 왕실의 계산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메시지를 안정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변수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인식의 변화는 당사자에게 설명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을 것이다. 왕실에서는 설명이 항상 뒤따르지 않는다. 결정은 내려지고 그 결정에 맞춰 주변이 정리된다. 당사자는 결과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일정이 줄어들고 조언의 톤이 달라지며 접촉하는 인물의 범위가 바뀐다. 이런 변화는 문서로 전달되지 않지만 분명한 신호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 신호는 때로 말보다 훨씬 잔인하다. 이러한 압박은 내부 관계에도 균열을 만든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같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 이는 고립감을 증폭시킨다. 왕실은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철저히 역할 중심으로 재편된다. 역할에 맞지 않는 감정은 배제되고 그 감정을 가진 사람 역시 자연스럽게 중심에서 멀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이 외부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은 일정과 사진, 공식 발언만을 본다. 그 이면에서 누군가가 느끼는 압박과 상실은 기사로 쓰이기 어렵다. 그러나 왕실을 오래 지켜본 이들에게는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분명히 읽힌다. 갑작스러운 거리감, 반복되는 침묵,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공백들. 이 모든 것은 내부에서 무언가가 갈라지고 있다는 신호다. 개인은 이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다. 체제에 완전히 순응하며 자신을 지우는 길, 혹은 조용히 거리를 두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길. 그러나 왕실이라는 구조 안에서 이 선택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개인이 아니라 체제가 먼저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감정이 아닌 효율을 기준으로 내려진다. 제6장은 이 지점을 강조한다. 왕실의 위기는 단지 제도의 문제나 정치적 계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침묵을 요구받는 개인들이 있고 그 침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목소리들이 있다. 체제가 안정될수록 그 안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무언가를 잃는다.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역할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자신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도달한다. 이렇게 쌓인 침묵과 압박은 과연 끝내 흡수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형태를 바꿔 표면 위로 드러날 것인가? 왕실의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해 언제나 같은 답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을 깨는 순간은 더욱 극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긴장의 누적이 어떤 결정적 장면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장면이 왕실의 미래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왕실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된다. 수많은 회의와 계산, 침묵과 조정이 쌓인 끝에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이미지다. 누군가가 사라진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는 자리, 혹은 설명 없이 닫혀버린 문. 이번 사안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공식적인 선언은 없었지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결말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궁전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단순해졌다. 일정은 최소화되었고 등장하는 인물의 범위는 좁아졌다. 왕실은 더 이상 균형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더 이상 외부의 이해를 설득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신호이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하나의 국면이 마무리된 것이다. 왕비의 존재는 이 과정에서 명확히 제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인물도 안정의 상징으로 전면에 설 인물도 아니었다. 대신 조용히 정리된 위치에 놓였다. 이 정리는 갈등의 결과라기보다는 구조의 선택에 가까웠다. 왕실은 개인을 몰아내기보다 자리를 재배치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그 재배치는 언제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공개적인 충돌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왕실이 가장 선호하는 결말이다. 소란 없이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은 채 새로운 질서로 이동하는 것. 대중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감지한다. 그리고 그 모호함 속에서 각자는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낸다. 왕실은 그 해석의 다양성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러나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결말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다. 이는 기록으로 남을 사건이다. 공식 연대기에는 몇 줄로 요약될지 모르지만 맥락을 아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국왕의 상태가 왕실의 권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위기 속에서 어떤 인물들이 중심에 남고 어떤 인물들이 조용히 밀려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말이다. 왕실의 미래는 이 결정 위에서 다시 설계될 것이다.
이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한 번 드러난 균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균열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될 뿐이다. 앞으로의 왕실은 더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더 통제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안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유연성을 잃은 상태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과 마주한다. 왕실은 인간의 조직이지만 인간보다 체제를 우선한다는 점이다. 그 원칙은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누군가의 감정, 누군가의 역할, 누군가의 자리는 체제 앞에서 조정되었다. 그리고 그 조정은 조용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결국 남는 것은 질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위기 관리가 과연 장기적으로 왕실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불안을 축적하는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이 왕실 내부에 남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침묵 속에서 내려진 결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해석될 것이다. 이로써 이야기는 끝난다. 그러나 왕실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닫힌 문 뒤에서 내려진 선택들은 앞으로의 행보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침묵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이 순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말해지지 않았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자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의미하고 있었던 진짜 이야기들을